은행의 말을, 나의 말을 믿어달라. 이거 외에는 구체적인 지금 거래 내역을 전혀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표님 배선 자금에 보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당 차원 조사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때 60억 원대 코인을 갖고 있었던 걸 두고 정치권이 꽤 시끄럽습니다. 여당에서는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그리고 법안 발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검찰도 김남국 의원의 계좌를 다시 들여다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이 네. 그 한동훈 장관이 배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당 차원의 입장은 좀 어떤 건가요? 당 차원에 무슨 특별한 아직 그 입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FIU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언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혹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전에 이재명 대표님 주식 구입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던 것도 그렇고 당에서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입장 있으신가요? 불특정 다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차원의 입장부터 먼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김남국 의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검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남국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한다. 검찰도 이래저래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김남국 의원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의 어떤 이런 그 법적인 통과 문제, 그러니까 이것에 과연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문제.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뭐 또 후자의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뭐 불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이제 불법의 여지가 없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게 이제 80만 개의 코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이걸 갑자기 이제 인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나 큰 규모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래소에는 그런 게 있으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FIU에서 보니까 이게 좀 이상적인 어떤 이 거래다라고 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당시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거든요. 남부지검에서 이제 당시에 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일단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재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거래 같으면 뭐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텐데 아마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과연 김남국 의원이 어떤 자금 출처를 가지고 이렇게 거액을 투자를 했는지,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본인이 투자했던 유메드라는 이제 이 가상화폐가 왜 살 때는 고점에 있었는데 문제는 팔고 난 다음 인출하고 난 다음에 실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 저가로 그냥 푹 떨어졌거든요. 위믹스요. 그렇죠. 예. 위믹스가. 그러면 이 정보를 혹시 얻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요 두 부분을 가지고 아마 검찰은 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FIU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생경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대략적으로 자금 세탁을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감시하는 곳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좀 이상하다라고 분류했고 당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가 김남국 의원 계좌를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재판부에 영장을 냈었는데 당시 기각이 됐다. 근데 다시 청구를 하려면요, 설전 변호사님, 뭔가 검찰도 조금 더 보강제를 하고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기각을 당하지 않고 네. 재판부로부터 네. 뭔가 영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영장이 발부가 될 텐데 그렇다면 재청구를 검토한다. 검찰도 뭔가 추가 정황을 좀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 회사 이 관계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회사의 관계자들을 일단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진술이라든지 최소한 어떤 물증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단순히 거래 이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청구한다고 한다면 조금 저는 압수 영장이 다시 기각될 염려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아마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영장을 아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보통은 많이 발부가 되거든요. 쉽게 보통 법원에서 발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각이 됐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다만 여기서는 아까 저는 이현정 의원님께서 얘기해 준 것이 해주신 말씀대로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느냐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거래에 있어서 그 관련 회사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그 예를 들어 위메이드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가지고 저는 한다고 한다면 그럼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다시 청구하겠다 영장을 계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이 무슨 종잣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그리고 이를 처분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가 이번 김남국 의원 해명의 핵심일 텐데요. 여당의 의혹 제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하는데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 4천만 원 가량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돈, 자금 출처에 대해서 여당이 지난 주말부터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했고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 형식의 여러 내용들을 하나하나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한때 60억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가상화폐는 한 9억 1천만 원 정도 된다. 실제 지금 본인 자산은 21억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얘기잖아요.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본인이 LG 디스플레이에서 갖고 있던 주식, 그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 마지막 부분이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 내 돈으로 내가 제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했다.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적과 논란거리가 있으면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건데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내가 코인을 어떤 돈으로 투자했는지는 주식을 판 돈이다. 그게 9억 8천만 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근데 구장 차장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똑같은 그래픽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도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주식에 대략 9억을 팔아서 그럼 이걸로 코인을 갔다. 그럼 분명히 9억이 여기서 사라져야 되는데 대략 대충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이 돈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갔다. 근데 아까 김남국 의원은 주식 판 돈으로 코인 샀다고 하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자꾸 이 국민들에게 산수를 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세 가지만 공개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증권을 팔았던 그 계좌에 잔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9억 이상의 그 증권을 팔았기 때문에 증권 계좌에는 이 판매한 이후에 거래일 이후에 3일 뒤에는 이 판매 금액이 다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9억 4천만 원가량의 증권 계좌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예금 계좌로 만약에 옮겼다라면 예금 계좌로 이체한 증거가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증권 판매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거래를 했다라면 증권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또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만 제시를 한다라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증권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 샀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왜 예금이 9억 가까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약 9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정도 투자해서 9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 가상화폐 투자로는 별 이익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재산 신고한 걸 보면 지금 15억 원 아닙니까? 15억 원의 보유 가상화폐 9억을 합하면 단순 산수만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재산은 24억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재산은 21억 원이라고 3억 원 넘게 지금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실제 지금 보유액이 어느 계좌에 얼마, 현재 거래가는 얼마고 몇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 내용만 공개한다면 실제 재산에 대한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거잖아요. 그 이제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저희가 잠시 뒤에 보겠지만 여기 분명히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 오후 해명 때 주식 판 돈이 9억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에 코인 투자했다고 했거든요. 네네.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누군가의 이제 재산 공개 내역을 이렇게 뚫어져라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재산 공개 내역 보면 주식 판 돈 9억 원이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예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문은 가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9억이 지금 저 증권 매각한 금액이 1년 후에 등록을 할 때는 그대로 예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오후에 밝힌 입장에 의하면 이게 조금 저는 시차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과 어떤 투자금이 회수되고 나가고의 어떤 시점상 차이는 아닐까 싶은데 이제 오후에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어떤 그 정보 입장문에 의하면 지금 예금은 지금 2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금 통장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것이 과연 그 시점에 따라서 지금 등록 공시된, 그러니까 국회 공보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금 재산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언제 그걸 투자를 했고 바로 그걸 산 것인지. 지금 오늘 입장문에 의하면 그 김남국 의원이 약간 시점을 달리해서 분할로 지금 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매각 주식도 마찬가지로 매각도 한꺼번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좀 두고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매각을 해서 그걸 또 살 때도 어떻게 샀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만약 오늘 오후에 발표한 입장문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저는 저 금액과 지금 우리가 국회 공보에 지금 등록된 금액과 지금 시점상의 차이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설마 지금 국회 공보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과 이런 의문점이 있을 것을 아는데 저는 오늘 오후에 발표한 입장문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따져봐야 근데 이게 된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시차로 쪼개서 한다고 해도 주식 판 돈이 총액이 9억 8천만 원은 똑같은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구자영 차장이 말했던 그 부분이요. 어쨌든 가장 최근 2023년 재산 총액이 총 15억인데 네. 앞에 화면을 다시 볼게요. 지금 본인 재산, 실제 재산이 그러니까 이 실제 재산 얘기하는 건 본인 지금 코인 재산까지 합쳐서고 네. 21억인데 현재 가상화폐가 9억 정도면 그럼 뭐 지금 신고된 재산 12억이어야 대략 맞는 건데 이 부분도 뭐 산술적으로 뭔가 저희가 못 보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좀 그래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후에 입장문에 보면 증권 계좌에 3억 8천이 있거든요. 본인이 예. 밝힌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증권 계좌를 저때 작년에 이게 등록을 할 때 올해 것을 등록을 할 때는 0원이라고 나오는데 예. 지금은 또 3억 8천으로 나오고 있어요. 증권 계좌가. 그럼 주식을 지금 3억 8천을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나.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뭔가를 거짓말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국회 공보와의 차이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거나 약간 좀 그런 내용이 들어서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실제 본인이 거짓말을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전 김남국 의원을 좀 믿어주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은 이제 현 시점에 지금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국회 공보를 통해서 공개된 재산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31일 이후에 2023년 이후에 재산 변동이 어느 정도 있을 개연성이 있고
그것을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한 거기 때문에 공개된 재산 내역과 오늘 입장문에 발표한 재산 사이에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산의 합이 맞으려면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해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뭔가 또 3억 원이 갑자기 또 그러니까 그 물론 시차에 뭐 약간의 수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또 3억 원이고 분명히 주식 판돈이 그 다음에 예금 계좌로 예금으로 좀 간 건 보이는데 그런 수치의 얘기가 있다.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 네. 현금화를 일부 했다고 언론 보도,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모양인데 440만 원 인출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이 9억이고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액수를 앞뒤를 맞춰보면 좀 빈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혹이 일단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뭐 그때 당시 최고가로 갔을 때 60억 원 상당의 코인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코인을 인출해서 현금화시키지 않고 지금 본인 해명은 그대로 코인 다른 데 투자했는데 지금 한 9억 정도의 이제 가치 갖고 있다는 건데요. 제일 저는 지금 중요한 해명 중에 빈틈이 뭐냐면 초기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종잣돈 시드머니를 예. 코인을 60억까지 올랐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뭐 몇 %가 폭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 시드머니로 이 코인을 사게 된 그 돈의 출처 그걸 지금 본인 이야기는 주식을 갖고 있던 걸 팔아서 그 돈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아까 재산 변동 내역에 보면 주식 판돈을 예금으로 그대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비어 있으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으로 지금 아주 젊은 청년 정치인이 저렇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뒤에 코인을 수십억을 챙겼나라고 한 도덕적 비난을 떠나서 만약에 그 빈틈의 출처, 그다음에 돈의 처음에 종잣돈의 형성 과정 이 부분이 석연치 않게 되면요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 어디서 누구한테 뭘 좀 부정한 돈을 받았나? 아니면 부정한 코인을 받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남부지검에서 다시 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 또 재청구 그 영장 계좌 추적을 해보겠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약간의 불법적인 그러니까 법을 어겼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약간 좀 포착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해명해야 될 것은 지금 전체 재산이 얼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FIU에 보고됐을 만큼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래를 통해서 60억 원을 현금화한 것이 맞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해명이 없기 때문에 60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금 출처 얘기 어떤 돈으로 이 코인을 투자했냐 뭐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과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보유한 코인이 없다고 했다가 코인 일부만 현금화했고 며칠 전에는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보관 중이었다. 현금화 안 했다. 뭐 이런 저런 조금 다소간에 좀 다른 단어들을 쓰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그 해명을 두고도 여러 뭐 논란거리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